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웅입니다. 지난 태풍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KBS 재난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변화하던 미디어 환경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은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라고 합니다.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오늘 지역방송의 과제를 짚어보고 보다 나은 역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전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네. 이사장님 신문은 받아보시나요? 받아본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한 3, 4년 정도 됐고요. 혹시 텔레비전은 보시나요? 텔레비전도 안 봅니다. 안 보고요. 주로 컴퓨터로 보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으로 접하고 또 모바일 폰으로 보니까 네. 굳이 이제 신문을 손에 잡고 본다거나 텔레비전 본방사수에서 뉴스 보는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죠. 네, 그렇게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잘 맞춰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주변에도. 네. 네, 그리고 부순정 제주 순정 TV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순정 대표님, 제주 순정 TV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이죠? 네, 그 제주의 난개발과 민주주의에 관한 뉴스 채널이고요. 이제 저희 시작한 지 3년 차이고 지금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10,000명이 조금 안 되고 2,500명. 10,000명이 조금 안 되고 2,500명? 네, 동영상 업로드된 게 한 80편 가까이 되고요. 네. 네. 제법 많이 올라가 있네요. 네, 그 저희가 작은 서너 명이 모여서 이제 시작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기획회의하고 촬영하고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들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이서연 교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 교수님, 제주에 언론사가 유독 많다고 들었는데 제주대에 등록된 언론사 개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12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신문 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8개 언론사가 전부 다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언론사가 제주 지역 내에서 과당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채널 간의 어떤 브랜드가 정확하게 좀 포지셔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도 좀 뒤에 많이 나눠보면서 대안을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많은 미디어들이 있지만 지역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박경훈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매체들을 접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 분은 혹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TV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TV 없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전에는 TV를 많이 보셨는데? 네, 자주 봤습니다. 자주 네. 봤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정보 제공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통로로 이렇게 정보 제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TV 없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집중진단 제주가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이 되죠. 네네. 근데 제가 본방사수를 거의 안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많이 영상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지역 뉴스를 내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보고 있나 또 한번 살펴봤더니 대부분 모바일로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역 소식도 또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이나 라디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게 이게 절감이 되었어요. 이 교수님 또 비슷한가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언론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좀 고정적으로 듣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적어도 메인 뉴스 9시에 하는 8시나 9시에 하는 그 메인 뉴스만큼은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본방 사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 채널 요거를 네.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또 네. 타 방송사에 뭐 시청자위원을 한다거나 독자위원을 하고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집중진단 제주도 과연 누가 보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니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도 그 그래도. 5, 60대 남성분들이 집중진단 나온 거 봤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네. 많이 전해주시는 걸 봐서는 맞습니다. 특정 연령대에서는 많이 시청하고 계시다. 약간 이렇게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다. 네, 또 이런 KBS가 노인 방송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중장년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많이 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KBS 노인 방송이다. 또 그렇게 말씀 많이 일설에 하시더라고요. 의하면. 네, 일설에 네?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네, 이 사장님 이게 지역 방송이 그렇다면 이게 뭐 노인 방송이라는 일설이 나올 정도로 좀 위기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 방송의 위기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KBS를 예를 들면 네. 지역 방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 로컬 프로그램 같은 게 편성표상에서 상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서 보는 중앙방송이나 여기서 보는 거나 거의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거시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한계, 그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지금 방송의 위기랄까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좀 더 넣고 생각을 한다면 로컬 프로그램들이 부재가 네. 주민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먼저 관심 갖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중이 작다 보니까 지역 방송이다 또는 지역에 이렇게 딱 침착된 방송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공영방송 대표적인 이런 식의 인식이 크고 그게 갭이 크지 않은가. 인식이 크다. 예, 네. 그게 갭이 크지 않은가. 물론 그거 나름대로의 또 다른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문제점만 놓고 본다면 네. 그러한 갭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네. 알게 된 게요.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KBS 각 지역 방송 그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강원 지역의 강원 KBS 그 유튜브를 살펴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KBS 지역 방송의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0회 미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3만 회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살펴봤더니 강원도에 있는 KBS. 네네네. 네. 네,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중앙 정치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 출신 정치인에 관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네. 현재 도에서 하시는 분.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역 관련 영상 조회수가 100회 미만인데 이 중앙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정치인에 관한 영상만 13만 회 이상이었다는 건 그만큼 지역 주민들조차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 정치 혹은 중앙 현안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약간 박 이사님 말씀 약간 다른데 이게 지역의 얘기를 제대로 다뤄야 된다, 그래야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많이 보는 것들을 보니까 지역 얘기가 아니라 중앙에서 관심 있는 중앙 미디어가 관심 가지는 사람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더라. 네, 이런 더 익숙하게 말씀이신가요? 그걸 클릭하고 보고 그러고 있는 정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도민들 자체도 서울의 뭐 집값이라던가 네. 아니면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환경 혹은 뭐 광역철도가 뚫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지만 지역의 환경 정책,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되려 서울 네. 뉴스에 더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뉴스에 좀 더 익숙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 보더라도 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절충점에서 좀 더 중앙 방송을 좀 더 많이 내보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 기준은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편성 비율이라는 걸 잡아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편성 비율로 잡힌 것들이 그나마 좀 지역의 소식을 다뤄라라고
라는 것들이 법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도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성을 잘 구현하는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의 색깔만 드러내놓고 정작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한다거나 지역의 곳곳의 이야기를 모두 다 담아내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역을 다루더라도 좀 이렇게 얕은 식의 접근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갖고 있는 어떤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의 채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제작을 하면서 서로의 편성 비율을 약간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의 구조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세 분이 하나는 이게 지역 언론이 지역을 다뤄야 되지만 지역을 다룬다고 해서 이게 과연 사람들이 볼 것인가? 라는 고민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보니까 사람들의 눈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높아져 있는데 지역 방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수준의 제작 환경이다 보니까 카메라 숫자도 적고 일하는 사람 숫자도 적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방송처럼 질 높은 방송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현실로 가지고 있는 지역 방송이 어떤 돌파구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돌파구가 있는지는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요. 뭐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그거 알면 이미 다 어떻게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작비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작 역량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중앙 중심의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그 방송에서도 그런 게 작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어쨌든 그건 일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호응 세대와 아닌 세대가 나뉘는 지금 예를 들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신문이나 네. 본방사수하는 이런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대와 이 조류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에 난 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다룰 때도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만 찾아서 다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과연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KBS에서도 몇 개 만든 걸 제가 봤는데 조금 표피적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은 되게 심각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너무 밝은 면만 부각하는 그게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다, 관광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그런지 몰라도 좀 너무 그런 느낌들이 그런 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특성화가 좀 더 독자적으로 좀 콘텐츠가 좀 다뤄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가야겠지만 뭐 제작비와 시청률과 또 예를 들면 징수해야 되는 그것도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네네네. 이게 서로 쌍방으로 맞물려서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지역 이슈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뭐 애월 지역에서 공항 소음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막 답답해 하시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지역 방송의 역할이 이런 문제들의 공론장이 사실은 되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집중진단 제주를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만 이렇게 초청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생생한 그 목소리들을 담아내려는 노력,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호소하고 토론하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지점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얘기해 주시면 또 같이 회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성 구현은 어떻게 보면 지역 방송에게 이제
이제 절대적으로 부여된 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 제주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지역성을 구현하지 않는다라면 제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필요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지역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초기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 네. 그 방송 권역이라고 하는 어느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의 방송 권역을 보장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지역 밀착형 뉴스라던가 프로그램 편성을 이제 절대적으로 요구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지나서 1990년대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발달을 하고 그리고 지역 민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지역에 대한 요구가 지역성에 대한 구현 요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방송에서 지역성을 정말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중앙이 원하는 지역의 모습, 중앙이 기대하는 지역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소소한 일상의 삶들이라던가 소소한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주 지역의 정말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다뤄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역성 구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세 분 말씀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네요. 좀 지역을 다루되 지역을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짚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박 이사장님이 만약에 KBS 방송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꼭지는 꼭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콘텐츠 얘기는 뭐 할 게 많은데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시면 저는 일단 4.3을 예를 들면요. 네. 4.3이 한때 유행처럼 막 다루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사처럼 다루죠. 유행이었다 이젠 제사다. 네, 그래서 이제 4.3 때 되면 다큐멘터리 하나 정도, 뭐 MBC 하나, KBS 하나, 어디 하나. 재상에 올리듯이 이렇게. 네. 나머지 잊어버려요. 네. 그럼 방송의 시선이 잊어버리면 사회적으로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3의 세대 전승 문제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고 네. 유족도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네. 넘어가는 시대 정신에 따른 4.3에 대해서 이렇게 늘 접근해주고 보여주는 프로그램들도 배치를 했으면 좋은데 꼭 흘러간 이야기 하는 것처럼 3월 며칠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전야까지 해서 4월 1, 2, 3일 중에 하루 트는 걸로 이 방식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고 일반 로컬 프로그램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참 방송스럽다. 방송스럽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상당히 자규적이란 거죠. 자규적이다. 예, 네. 어떤 거 뭐 할머니들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러는 게 방송스러운 게 있어서 참 민망해요. 고정된 포맷 같은 게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송스러운 것에 제주가 담기면서 박제화되고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웃음에 박제화되고 포맷에 박제화되고 좀 더 살아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고 얘기 조금 더 길게 하면 네. 가령 제주 같은 경우에 네. 되게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고 잘 안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제주도 분들도 여기 앉아서 얘기할 때 표준어를 대부분 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 어휘들은 제주말이 이뻐서 계속 써요. 그 정도는 방송에서 통용될 수가 있고 그러면 자막 하나 정도만 처리해주면 외지인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스미는 그러한 방송 언어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제가 다시 끼어들었는데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유튜브에서 보면 제주 KBS 동영상들이 쫙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인기 채널들은 아직도 4.3 관련한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강의라던가 아니면 뭐 공연 영상들 이런 거 위주여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KBS에서 그 드라마들 우리 어멍이었던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제주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주 KBS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 네. 영상들도 꽤 순위가 높은 영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제주 도민들이 원하는 영상의 그 욕구가 사실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만 그런 것들이 검토된다면
또 희망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좀 조언들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도 혹시 저는 이제 지역성은 사실 변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역성이란 게 제주는 이런 거야, 부산은 이런 거야라고 딱 정해놓고 이거를 지켜야 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야 되고 형성하는 그런 어떤 생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앞선 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4.3이라던가 아니면 제주어, 제주 문화 이런 것들 계승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거, 전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있고 이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언론에서는 다뤄주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견을 나눈다거나 좀 더 좀 건강한 공론장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역 사회의 현안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사회적 연대 혹은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에 기반한 새로운 형식의 어떤 지역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지역성,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그러니까 신뢰에 기반한 연대성에 기반한 맞습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지역성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 네. 이런 의미신데 이후에 조금 더 이런 부분도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하나의 문제는 또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전에 지금 또 많은 언론사들을 사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도 지역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지상파 소유 규제 완화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교수님은 토론에도 예전에 참가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먼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허가, 소유, 뭐 방송 광고라던가 편성, 심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정책을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을 표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완화라는 거 거꾸로 말하면 경쟁으로 만들겠다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뭐 공영방송 제도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보호하겠다라기보다는 니들끼리 알아서 자율경쟁을 해라라는 측면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지금 방송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자본이 방송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저희 언론학자들이 이제 우려하는 지점은 결국은 대자본이 언론으로 이제 유입이 될 경우에 기승전 산업으로 갈 거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송 매체가 하나의 수익 사업 매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론이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언론에 개입이 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방송의 공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지역 방송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지역성을 구현하는데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려하신다고 하면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좀 폐기돼야 될 정책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폐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시대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과연 이것이 방송의 공적 책무를 어떤 식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 그리고 그 설립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그 방송이 갖고 있는 취지 목적 여기에 기반한 어떤 재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읽으면서 지역 방송이 이렇게까지 위기였나? 어떤 자료에는 지역 방송 무용론까지 나온 거예요. 뭐 전국이 2시간 생활권인데 굳이 지역 방송이 있어야 돼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 제주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이렇게 엄습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커서 오늘 토론에서 작은
대안이라도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민영 방송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자본이 들어가 있는 대주주 혹은 이제 지배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그들을 홍보하는 홍보성 기사라던가 그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는 그런 무보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미디어 제도, 방송 제도를 완화시킬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더 심화될 거다. 결국은 방송은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관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우려되었던 것이 얼마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 어느 방송사에서 제주 지하수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께 뭐 양침물 아껴 쓰세요, 설거지물 뭐 아껴 쓰세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사실 제주 지하수 문제는 너무나 지금 위기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이건 저는 이건 행정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럴까라는 그런 오해까지도 사실은 저는 했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가볍게 여기게 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한참 이게 지역 신문사들이 폐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영난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아는 지역의 신문사가 건설업체가 토목업체 이걸 신문사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폐간은 면했죠. 그런데 당시에 4대강 사업이 한참이었는데 이 토건업자가 사장이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기사는 전혀 나가지 않는 거. 아까 말씀하신 무보도가 되는 거죠. 되고 찬성 기사만 계속 나가는 형태를 봤는데 그 당시 일하던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보도국에서 싸우는 목소리는 없다. 편집국에서 싸우는 목소리는 없고 이제 무조건 조용하게 다 지낸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기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자본들이 언론으로서 힘든 언론사들을 지금 인수해 가는 게 쭉 계속 일어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한국만 아니고 해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이고 그리고 공적 자본인 거잖아요. 네. 그래야 방송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언론이 건강해야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공론장 이것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라라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인 정비, 법적인 제도 안에서 뭔가 지원금을 준다거나 재원을 마련해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있고 실현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 정비라고 하면은 회사는 너희들이 가져. 하지만 편집국장을 선임하건 이런 편집권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시죠.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약간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적 기금이라던가 재원을 이제 준다거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방송사 같은 경우는 편성권의 그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를 그 내부적으로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는 하되 관여하지 마라. 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이사님 지금 이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는 어쨌든 광고주였을 때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대기업인데 그렇죠. 여기 소유 경영까지 완전히 이제 풀어버리면 사실은 우리 공농장 자체를 자본시장에 넘긴다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욕 많이 먹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되고 그러면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현안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든가 이슈화하는 것들을 놓치기 쉽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윤 정부다운 발상인데 이거는 막아야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공론장이 많이 왜곡돼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언론 지수가 제일 제로다 이런 소리도 듣고 있는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에 안 좋은 정책이죠. 이거는 관련 가능한 사람들이 나서겠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이런 일이 관철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언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영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지원해주거나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로 좀 의견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뭐 지역 방송 어떻게 하는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재난 방송 중심으로 조금 얘기해 보면 코로나19를 다루든 최근에 태풍 보도를 다루든 우리가 재난 방송을 보면서 재난 관련해서 지역 방송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우선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부대표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날 밤 12시에 제주를 태풍이 관통한다고 해서 그 시간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KBS 재난방송을 쭉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약간 좀 달라졌다라고 느꼈던 것이 태풍이 지나는 시점에 맞게 그 제주 지역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기자분들이 계속 그 상황들을 상황들을 계속 전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제주 지역이 일부 어디 꼭지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인 뉴스처럼 이렇게 다뤄지게 되어서 저도 왠지 뿌듯한 마음으로 쭉 보고 있었거든요. 뭐 제주 전역의 CCTV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제보 영상도 계속해서 뭐 틀어주시고 비바람 맞으면서 현장에서 기자분들 계속 고생하시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그 중앙방송의 아나운서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패널로 나와주었던 재난방송 전문위원님이 지금 준비하면 늦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저희들이 바라는 재난방송은 사실 이 재난이 닥친 시기를 이렇게 막 뜨겁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오기 전에 어떤 것들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게 뭐 재난 재해지구나 이런 데를 조금 더 잘 점검해 준다거나 어떤 대안들이 뭐 실질적인 대안들을 조금 더 보여주는 방송이 필요한 거였구나.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뭔가 남의 일처럼 이렇게 봤던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그 재난을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실황을 하는 걸 오히려 더 리얼하게 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치기 전에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까지가 방송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면 그런 사회적 손실이 적어질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황을 제대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재난 방송이 되려면 선제적으로 아까 그 바로 지금 준비하기 이전에 미리 어떤 곳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난 방송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재난 방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재난 방송의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잡혀 있습니까? 재난 방송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코로나19를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그 코로나19가 이제 발발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후죽순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사 자체적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코로나19 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재난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 잘 구동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지역 방송사 내부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두 분께서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의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 더해서 네. 우리가 피해 상황은 엄청나게 리얼하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사후 복구라던가 사후 대책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건이 지나가 버렸고 피해 복구는 행정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덧붙여서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어제 보니까 각 사별로 모든 이제 그 중계차가 법한 포구 뭐 여기저기 다 나가가지고 이제 실황을 중계를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채널을 보든지 동일한 어떤 포맷으로 동일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 재난이라고 했을 경우 오히려 이제 방송사들이 네트워크를 맺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네 정말 그 사람들의 피해 복구라던가 아니면 피해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밀착하게 보도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이제 방송사들이 네트워크 어떤 협정을 맺어서 좀 더 약간 큰 그림으로서의 재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재난 방송 네트워크를 좀 체계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리고 이거는 꼭 재난 방송에 국한된 건 아닌데요. 콘텐츠로 본다면
제주도가 보통 삼다 삼무의 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재의 섬으로 유명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삼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풍재, 한재, 그다음에 뭡니까 수재 예. 해가지고 가뭄도 되게 많았던 섬이고 태풍,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제주도의 천혜의 원래 환경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잊고 있는데 지금 특히 삼재의 섬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기후 변화를 빨리 지금 체감하는 데가 제주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아니하다는 생각을 자꾸 느낌을 갖게 돼요. 행정에서도 이런 그 앞으로 생길 이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해안 침수 같은 경우도 지금 눈에 띄게 달라진 곳들이 있는데 그러면 향후 어떻게 돼? 이미 시뮬레이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10년 후, 30년 후 이렇게 나오는데 닥치기 전까지 안 믿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미 행정 정책에도 반영되고 예산에도 반영되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점검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방송에서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재난 방송으로서만이 아니라 네. 연간 기획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이런 해수면이 상승됐을 때 제주도 전역에 어떤 마을이 침수의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시리즈별로 해서 해주는 게 삼재의 섬의 지역 방송사로서의 미래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은 기획 방송으로 연중으로 해서 좀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좀 좁은 의미의 재난이 아니라 좀 넓게 해서 이게 정말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저도 좀 얘기를 보태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아까 의제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제주는 그 지형적 측면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보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지하수 문제라던가 환경 뭐 문제, 파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는 사실상 체감이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A to Z가 이제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여는 보니까 주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네, 그렇죠. 그리고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네. 옛날에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에어컨을 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특히 제주에서 제주 지역 방송들이 약간 그 기후 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제를 좀 선제적으로 만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통의 의제이기 때문에 제주가 약간의 기후 변화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는 선도 기지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주의 지역의 어떤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지역 방송의 경쟁력,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성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로 제주의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좀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혹시 사실- 부대표님?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루고는 있으나 너무 파편적이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소비적이게 이렇게 방송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등 돌리고 나면 이제 싹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방송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큰 틀거리를 가지고 제주가 정말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 기후 위기 시대 제주를 지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같이 고민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지역민들과도 같이 고민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들을 좀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방송사에서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서 딱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어떻게든 나눠가면서 그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형식의 방송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 드네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 마치 이런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의 시선이 거두어지면 네. 주민들의 관심도 사라진다라는 맞습니다. 모토로 해서 음. 그러니까 보면은 지하수 문제 이런 것들도 뭐 도의회나 이런 데서 이슈화 될 때는 막 다뤄요. 그게 잠잠해지면 그 후로 이게 잠수 타듯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거보다는 좀 정례적으로라도 늘 카메라가 제주 현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긴장감과 책임감이 도민들이 그러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거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재난 방송 관련해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 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이게 어떤 뭐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지역 민방들이 지역 방송들이 좀 체계적인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보자라는 좋은 제안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례 하나 더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서 해보면
최근에 선거가 2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선거 보도 연구를 한 내용을 제가 언론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 선거 보도 지역 방송의 선거 보도 관련해서 뭐 한계와 성과,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짧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선거는 아무래도 중요하죠. 유권자와 정치 후보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네. 지역 방송의 지역 방송의 선거 보도의 수준이 그 지역 사회의 수준을 저는 가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선거 보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캠프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들을 그냥 후보자의 어떤 인물 중심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 균형성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안절부절한단 말이죠. 그런 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마식 보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네. 지금까지의 선거 보도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번 선거에 저는 조금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모 방송사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모 방송사에서 정책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의 면면들을 조금 더 살펴본다거나 네. 수합 분석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려준다거나 또 다른 모 방송사에서는 도의원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도의원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출마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규모가 있는 선거, 특히 주요 정당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군소 정당이라던가 도의원, 특히 우리 실질적인 삶에 굉장히 밀착하고 있는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 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아까 말씀에 거의 동의하고요. 저는 선거 방송 볼 때마다 왜 도의원 토론은 없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인원 숫자가 너무 많고 네. 편성하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일은 아닌 게 사실 도의원들이 현실 일상 살아가는 데는 우리 삶을 가장 크게 좌우하거든요. 네. 제주도 현안과 미래에 관해서도. 그런데 실제 도의원들이 토론하고 이런 걸 검증을 못 해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KBS든 MBC든 공영방송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요즘 보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네. 20, 30대 네. 대부분 중심이 돼서 보고 있고 그들을 끌어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미 미디어가 또 그렇게 가 있는데 보통은 정규 시간대 편성됐던 걸 잘라서 조금 올려준다거나 이런 소극적인 수준인데 편성표에서도 좀 자유로우면서도 오히려 그러면 난 유튜브 지역 방송을 오히려 여기 특화시켜서 KBS 유튜브라든가 해가지고 아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도의원들끼리 토론도 거기서 다 가능해요. 선거 때 되면 다 퍼날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걸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직접 내가 뽑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사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써서 할 필요가 있고. 도의원 선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 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보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있는 편성표 내에서 그 한계 내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데 지금 이미 확장돼 있는 유튜브라는 영역들을 만약 좀 그런 대용으로 쓴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를 네. 예를 든 건데 네. 그런 식의 노력이 가해져서 지역 현실에 밀착된 이러한 그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사실 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다들 양가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튜브를 좀 더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일단 인력이 적정하지 않은 수준 상황에서 이런 가외니까지 하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장비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보장된 예산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지상파의 어떤 권위가 실추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장치들 혹은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필요한데 유튜브가 답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걱정을 미리 나서서 방송국까지 다 해줘서 그렇고 네. 그 예산이니 인력이니 해결하는 건 방송국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돼야 실제로 지금 지상파 방송이 갖고 있는 그러한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들도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고 또 아까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영역도 생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유권자의 그러면은- 입장에서도 그렇죠.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 짧은 선거 기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선거 방송이 과연 그걸 담보하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 저는 후보인 당사자이기도 했었어서 저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특히 후보로서 겪었던 지역 방송의 방송 행태의 가장 큰 문제는 서러움이 뭐였습니까? 크지. 차별. 차별. 저희가 그 도지사 후보가 4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그 4명의 후보를 모두 이제 한 상에 올려놓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어떤 후보가 좀 더 나은지 비교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 방송에서는 단 한 번도 그 4명의 후보가 함께 토론을 하지 못했어요. 거대 양당의 후보만 따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저와 박찬식 후보가 또 따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이건 정말 실효적이지 않다.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아주. 잔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 종이 지면 일간지나 아니면 다른 방송국에서도 지지율을 기준으로 그 정책들을 실어주거나 실어주지 않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뭐 군소정당의 난립이 걱정돼서 그렇다라는 말은 정말 저는 이해되기가 어려웠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 다양한 정보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선거 왜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제도 때문에 안 됩니다. 제도 때문에 못해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방송 우리 토론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정도로 토론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좀 정리를 하고 짧게 마치는 말씀 아주 짧게 30초 정도씩 하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이미 끝단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존의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이 갖는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가치가 아까처럼 대기업이 흔들거나 어떤 권력에 따라서 이게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가치는 점점 확장돼야 되고요. 형식은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게 유튜브 미디어 같은 거를 제가 제안했던 것도 그런 건데 그런 것 속에서 KBS의 이런 그 사회적 역할, 방송의 역할이 더 계속 확장되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네. 아무래도 방송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회적 자본이고 공적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내부 구성원들 또한 이제 성찰과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선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도가 이래라고 하면서 그것을 맞추려고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한 어떤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탓만 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자성하고 각성하고 좀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자성, 각성, 결단. 그리고 부대표님. 지역 방송은 우리 방송이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담아주는 우리 방송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보셨다시피 지역 방송의 위기가 1, 2년 된 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이렇게 느끼면서 이걸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 방송, 우리 방송을 어떻게든 좀 제대로 키워가는데 도민 여러분께서도 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오늘 아쉽지만 아쉬운 이야기들 다음에 한 번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 토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언론이 여전히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효율성을 살려야 된다는 말들이 많긴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여전히 공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가구책을 마련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자성하고 각성하고 좀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자성, 각성, 결단. 그리고 부대표님. 그 지역 방송은 우리 방송이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담아주는 우리 방송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보셨다시피 지역 방송의 위기가 뭐 1, 2년 된 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이렇게 느끼면서 이걸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 방송, 우리 방송을 어떻게든 좀 제대로 키워가는데 도민 여러분께서도 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아쉽지만 토론을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방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효율, 경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어딘가에는 중심을 잡아줄 그런 언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진단 제주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여기는 옛날식입니다. 수신료로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인사부터 가는 걸로 하고. 예. 네, 오늘 아쉽지만 아쉬운 이야기들 다음에 한 번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 토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언론이 여전히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효율성을 살려야 된다는 말들이 많긴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여전히 공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